매일 아침 콜라겐 파우더를 챙겨 마시거나 캡슐을 꾸준히 복용하며 잠자리에 드는 분들께 전합니다. 만약 무릎이 여전히 뻐근하고 피부 탄력이 느껴지지 않으며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정보가 올해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콜라겐 섭취 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나이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콜라겐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실수는 매우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습관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때문에 귀한 영양분이 완전히 헛수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와 함께 섭취하거나 필수 요소가 빠진 식단을 유지하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젓갈 파우더를 선택하거나 흡수가 어려운 시간대에 복용하는 등의 작은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흡수를 방해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약화시키며 때로는 애써 챙긴 보충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몸의 소화력이나 단백질 분해 능력이 젊을 때와 달라지고 세포 복구에 필요한 영양분도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관절, 피부, 근육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올바른 섭취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콜라겐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7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회복 능력을 떨어뜨려 건강 보조식품을 단순한 값비싼 가루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제대로 흡수하고 재구성하여 본래의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7번째 실수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이며 효과가 나타나려는 찰나에 중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쉬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따뜻한 커피나 홍차에 콜라겐 파우더를 넣어 마십니다. 간편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루틴은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건강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한 습관 속에 콜라겐을 망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음료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울 경우 어렵게 준비한 콜라겐이 열에 의해 변질되어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매우 섬세한 아미노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관절을 회복시키고 피부에 탄력을 주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교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 사슬은 온도가 약 별표 71을 넘어서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여 결국 구조가 무너집니다. 형태가 망가지면 우리 몸은 그 콜라겐을 회복 재료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잘 녹아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콜라겐의 효능이 거의 사라진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게 이 실수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단백질 흡수력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따라서 1g, 1g이 더욱 소중해지는데 만약 컵 안에서 콜라겐의 펩타이드가 이미 파괴된 상태라면 마셔도 몸은 그것을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꾸준히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커피나 차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콜라겐을 넣는 타이밍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평소처럼 음료를 준비한 후 약 5분에서 15분 정도 식혀서 김이 살짝 빠지고 너무 뜨겁지 않다 싶을 때 콜라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50달러 백/사인 CIRC 백/사인 텍스트시에서 60밤에 드시는 경우라면 따뜻한 아몬드 우유나 코코넛 밀크 같은 식물성 음료에 콜라겐을 타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밤 시간은 몸이 자연스러운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콜라겐이 더욱 잘 흡수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컵 속에 콜라겐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절, 피부, 근육, 나아가 몸 전체의 회복력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숨은 원인은 바로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품질의 콜라겐 파우더를 꾸준히 먹고 있어도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아미노산들은 몸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그냥 배출되고 맙니다. 몇 달째 먹고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순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이 재료를 우리 몸이 제대로 조립하고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아미노산들을 배열하여 피부와 관절,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튼튼한 섬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매일 좋은 콜라겐을 열심히 섭취해도 합성 과정 자체가 크게 저하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비타민C 저장량이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약해져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 섭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까지 겹치면서 이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비타민C 섭취가 낮아지면 피부 속 콜라겐 밀도가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결핍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콜라겐을 섭취할 때 반드시 비타민C도 함께 챙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약 $50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잼질에서 500mg 정도면 충분히 콜라겐 형성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물, 스무디, 오렌지, 키위, 딸기 주스 등과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당분이 많을 경우 콜라겐 섬유에 결합하여 그 구조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과일 섭취가 어렵다면 비타민C 보충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콜라겐 섭취량을 늘려서가 아니라 콜라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C,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몸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콜라겐만 꾸준히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콜라겐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시니어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입니다. 질 좋은 콜라겐 파우더를 매일 섭취하고 몇 주, 몇 달씩 성실하게 이어가는데도 무릎 통증은 여전하고 피부는 얇아지며 근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콜라겐이 나한테는 안 듣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지만 그 원인은 훨씬 단순하고 흔한 문제,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 생성 신호가 약해지며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화 저항이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40에서 50대에 충분했던 단백질량이 60세 이상이 되면 똑같이 먹어도 부족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식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관절 회복, 근육 유지, 피부 재생에 필요한 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긴 하지만 완전한 단백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나 조직 회복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특히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에는 글리신, 프롤린 등 관절과 피부에 특화된 아미노산은 풍부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라이신,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들도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부족하면 콜라겐은 몸에서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어 버리며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콜라겐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콜라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라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필요 단백질 섭취량 정확히 채우기,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짓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케이직 인분이라면 하루 약 7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짓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시니어가 하루 30g 남짓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하루에 나누어 골고루 섭취.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각각 20g 정도씩 고르게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콜라겐을 실제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 콜라겐을 단독으로 먹지 말고 그릭 요거트, 달걀, 견과류가 들어간 오트밀, 생선, 닭가슴살, 고단백 스무디 등과 함께 조합하세요. 콜라겐의 특수 펩타이드와 완전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콜라겐은 식사 대용이 아님을 기억. 콜라겐은 훌륭한 보조제이지만 근육이나 피부 유지에 꼭 필요한 완전 단백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은 분들은 대부분 4주에서 8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단을 오를 때 발이 가벼워지며 피부 탄력이 생기고 근육 회복 속도가 좋아집니다. 이는 몸이 콜라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불씨이고 단백질은 연료입니다. 60세 이상 우리의 몸이 재생과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콜라겐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제를 챙겨 먹듯 공복 상태에서 콜라겐을 커피 한 잔과 함께 가볍게 마시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실천하기 수월한 루틴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점은 콜라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타이밍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콜라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몸속에서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침 시간의 인체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혈당 안정과 에너지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원래는 관절이나 피부, 근육 재생에 쓰여야 할 펩타이드들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소모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꽤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정작 콜라겐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식후 또는 저녁 시간대 콜라겐 섭취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 콜라겐을 공급하면 재생 및 복원 작용, 콜라겐 합성,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펩타이드가 혈류를 통해 전신을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 콜라겐을 섭취하면서 관절의 편안함, 피부의 탄력, 아침 기상의 부드러움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콜라겐에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있어 저녁에 섭취할 경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잠을 유도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몸이 본래 가진 회복 리듬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밤 음료에 콜라겐을 타거나 저녁 식사에 요거트에 섞거나 잠들기 1시간 전쯤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콜라겐이 훨씬 더 잘 흡수되고 실제 조직 재생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되며 아침처럼 에너지로만 소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양이라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 리듬을 타는 그 타이밍에 맞춰 콜라겐을 공급해 주었을 때 비로소 체감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실수는 값이 싸고 품질이 낮은 콜라겐 파우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특히 시니어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 피부, 근육을 지키고 싶다는 진심에서 출발하지만 무심코 잘못된 제품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용량으로 할인 중인 제품이나 포장만 화려한 제품들 중에는 실제로 정밀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품질 콜라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콜라겐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고 위산의 강도도 약해져 인공 성분이나 첨가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콜라겐은 반드시 정확한 처리 과정을 거친 고순도 제품이어야 합니다.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효소로 미세하게 분해되었으며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콜라겐은 체내에서 잘게 나뉘지 못하고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하거나 전혀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또한 저가 제품에는 품질이 낮은 원재료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온 처리된 동물성 부산물이나 화학약품으로 세척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콜라겐 구조를 망가뜨리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설탕, 인공 감미료, 인공 색소, 보존제 등이 첨가되어 있다면 소화기관뿐 아니라 관절과 면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품질 콜라겐은 뜨거운 물에도 잘 녹고 맛이나 향이 거의 없어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화로 인해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들조차도 흡수할 수 있도록 펩타이드 형태로 충분히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펩타이드는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가 무릎, 척추, 피부 결합 조직 등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 별표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콜라겐 파우더만 적혀 있다면 흡수력 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2형 및 3형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육 환경이 명확한 국산 한우나 청정바다에서 잡은 생선 유래 콜라겐이 이상적입니다. 제3의 기관에서 중금속, 농약, 유해 물질 등의 검사를 거쳤는지 확인하십시오. 인공향료나 색소, 보존제 등 첨가물이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에게 콜라겐의 품질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가격이 아닌 성분과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6번째 실수는 충분한 수분 없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마치 만능 해결책처럼 생각합니다. 먹기만 하면 몸이 알아서 써줄 것이다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인 몸에는 이 단순한 믿음이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넣어줘도 그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비유하자면 집의 뼈대와 같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탄력과 강도를 만들어주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뼈대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전체를 유연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이 바로 수분입니다.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콜라겐 섬유도 부드러워지고 관절이나 피부, 근육에 유연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 동안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많아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게다가 신장은 수분을 더 자주 배출하고 커피나 홍차 같은 음료를 수분 보충이라 믿고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들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조직은 쉽게 건조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피부는 얇아지고 결국 열심히 섭취한 콜라겐조차도 붙어있을 자리가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마른 흙에 시멘트를 부어도 금이 가고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의 콜라겐 펩타이드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관절 내 윤활작용은 약해지며 피부는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근육 회복도 늦어지고 단백질 전체의 소화와 흡수 능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은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닙니다. 콜라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환경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수분 섭취 방법은 하루 종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깨끗한 물, 허브차, 약한 국물, 그리고 콜라겐을 섞은 물 등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 모이, 수박, 사과, 배추류 채소 등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큽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커피나 진한 홍차는 수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는 콜라겐을 마신 후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60세 이후의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분 보충을 개선한 후에는 빠르면 몇 주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피부는 촉촉해지며 소화는 편안해지고 전반적인 활력도 올라갑니다. 콜라겐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분이라는 파트너가 있어야만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줘야만 비로소 콜라겐이 몸을 다시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품고 콜라겐을 시작하고 매일 챙기지만 2주, 3주가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며 콜라겐 복용을 중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 설명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즉석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긴 과정이며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재생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관절, 근육, 결합 조직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이 단단한 구조들이 단 하루 만에 새 것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 회복하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마치 집을 리모델링할 때 보이지 않는 벽 속부터 천천히 고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연구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피부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꾸준히 콜라겐을 섭취한 고령자들의 경우 4주째에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12주째에는 피부 탄력이 30% 이상 증가하고 잔주름이 완화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관절 불편감을 가진 고령자들이 뚜렷한 차이를 느낀 시점은 콜라겐 섭취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즉, 2주나 3주 만에 그만두면 몸이 이제 막 회복 작업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1에서 4주차, 몸은 수분 보충과 소화 흡수 환경을 먼저 다듬기 시작합니다. 깊게 잠이 들거나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은 몸이 콜라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5에서 8주차,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극심했던 관절 뻣뻣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손톱이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덜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9주에서 12주차,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의 매끄러움, 탄력, 손톱의 강도, 근육 회복 속도, 계단을 오를 때의 가벼움 등 몸 전체에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이 대량으로 불규칙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콜라겐은 촉진 역할을 할 뿐이고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깊은 잠과 같은 일상 속 습관입니다. 혹시 매일 콜라겐을 마시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콜라겐은 마법이 아니라 생명체의 재생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늘 기다린 만큼의 답을 내놓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콜라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도 그랬나 싶으셨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 채 이런 실수를 반복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뜨거운 음료가 귀한 펩타이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비타민C가 없으면 관절 개선이 더딜 수 있다는 것, 단백질이 부족하면 효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복용하는 시간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것, 수분 섭취가 콜라겐 작용 전반을 지탱한다는 것.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까지요. 결국 진짜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60이 넘어서도 우리 몸에는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살리는 타이밍과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음료를 식힌 후 콜라겐을 넣고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합니다.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합니다. 틈틈이 물을 마셔주고 되도록 밤 시간대 복용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세요. 분해가 잘 된 고품질 펩타이드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콜라겐이 정말 효과가 있나 라는 의심은 점차 이제는 콜라겐 없으면 안 돼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관절을 보호하고 피부를 가꾸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과 활기찬 일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동안 콜라겐을 얼마나 오랫동안 드셔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콜라겐을 복용 중인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에 근거한 나이에 지지 않는 건강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당신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 하나가 분명히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